제가 예전에 일했었던 한 기업에서는 매해 그룹 전체 신입사원들이 모이는 수련대회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면 기업별로 모여서 뒤풀이를 하는데 거기서 그 해의 기수 전체가 인사팀장은 임원이죠. 인사팀장의 이름을 열렬하게 외치면 인사팀장이 다음 주 월요일은 전부 휴가철이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수 전체에게 하루 휴가를 줍니다. 그러면 막 더 열렬히 외치고 인사팀장은 박수를 받으면서 퇴장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제가 우리 기수 대표였는데요. 우리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고 사장님 이름만 외쳐서 그 휴가를 못 받았다는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전날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그렇게 정했어요. 하루 더 쉬라고, 하루 더 놀라고. 국민들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적어도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소식일까요? 마냥 좋아하면 되는 일일까요? 기왕 정하는 거 금요일도 휴일로 정해서 열흘 연속으로 놀게 해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을 단순히 하루짜리 임시 공휴일 이상의 무겁고 또 두려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언젠가부터 정치인들이 우리한테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명절 연휴만 끼면 정치인들이 마치 임원이 신입사원들한테 휴가를 주듯이 너네 하루 더 쉬어라 하고 딱 휴일을 하나 던져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막 좋다고 그 정치인의 이름을 외치고 이런 모양이 자주 벌어져요. 정치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게 이제는 그냥 한국의 문화, 노멀이라는 거예요. 임시 휴일을 주는 이유가 뭐냐?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루 붙여서 논다고 내수가 진작된다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전형적인 탁상공론, 표파리인 거죠. 전혀 효과가 입증된 바 없습니다. 휴일이 하루 늘면 사람들이 갑자기 친척집 방문을 멈추고 국내 여행을 잡아서 가서 막 돈을 씁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합니까? 정치인들 지들은 그렇게 할까요? 전혀 아니죠. 오히려 해외여행을 가면 가겠죠. 국내 여행이 경쟁력이 없다,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고 해외여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시간이니까요. 정치인 저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효과가 없으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아이디어가 중동 독감 메르스 때 서울시에서 지하철역에 살충제를 뿌리고 다니게 만든 거예요. 바이러스를 살충제로 잡는다는 그 개 미친 아이디어가 바로 저 뭐라도 하는 신용을 하자는 정치의 썩은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기업이 시장이 하루를 쉰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초거대 기업들, 특히 스타벅스, 월마트 이런 매일매일 매출이 발생하는 소매 기업들은 윤년이 되면 연례보고서에 노트를 달아서 왜 매출이 하루치 늘어났는지를 설명합니다. 365일분과 366일분 매출은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걸 풋노트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적인 증가나 자연적인 감소가 아니라고. 법정 공휴일은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치인 나부랭이 몇 명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을 하루 멈춰 세우라고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는 1960년대에 한국을 보면서 세계에서 가장 기업가 정신이 강한 나라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 가난하고 그 작은 나라에서 엄청난 기업가 정신, 도전과 열정, 성장에 대한 갈망이 살아있는 그 잠재력을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기업들은 도전을 멈추고 현상을 유지하면서 재무 성과 내는 데만 급급합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기업이 뭔가에 도전을 하려고 하면 정부와 정치는 그것을 틀어막지 못해서 안달이 납니다. 예를 들어 유통산업발전법. 요지가 뭐냐? 유통산업은 성장하거나 도전하지 말라는 게 법안의 내용이에요. 국민들은 기업이 도전을 하면 쓸데없는 짓 한다고 비난하고 실패하면 조롱합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반도체 회사를 세울 때 성공할 거라고 100% 확신하고 시작했을까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하고 애니콜 15만 대를 쌓아놓고 불태워버릴 때 당시 불량률이 얼마냐? 12%입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그중 13만 대가 넘게 멀쩡한 기계죠. 그런데 그때 왜 멀쩡한 기계를 태워서 주가를 떨어지게 만드냐고 비난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됐어요. 삼성전자가 재무 성과에만 집중해서 기술 개발을 뒷전으로 미뤘다고 우리는 비난합니다. 그런데 정작 삼성전자를 그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신사업이나 신기술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 떨어뜨렸다고 경영자 당장 쫓아내라고 저런 걸 대체 왜 하냐고 난리입니다. 본인이 회장이었으면 저런 거 안 했다고. 그러면 본인은 뭘 했을 건데?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래요. 삼성전자가 그걸 했더니 지금 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한국 사회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언젠가부터 오로지 편하게 할 생각, 놀 생각만 해요. 패스트 팔로워 정신만 살아남아서 맨날 선진국을 따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따라하자는 모습들이 뭐냐? 노는 거, 놀면서 돈 받는 거. 경제 성장을 따라가자는 말도 없고 시민의식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말도 없고 오로지 놀자는 얘기뿐이에요. 한국인들이 그리는 미래 모습, 미래 지향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2시면 집에 가는 학생, 주 4일째 하는 나라, 출근하기 싫으면 출근 안 하는 직장, 1년에 연차가 40일인 회사, 공부 안 하고도 대학 가요, 일 안 하고도 돈 받아요. 맨날 이따위 소리뿐입니다. 제가 한국 정치꾼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세금만 수집해와서 맨날 올리자는 소리만 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죠. 독일에 가면 요 세금을 우리보다 더 거두니까 요건 독일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영국에 가면 이 세율이 우리보다 높으니까 이건 영국 수준으로 올려야 되고, 미국은 뭐가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고, 대만은 뭐가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고, 일본은 뭐가 높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세율이 높은 것만 골라서 수집해 와서는 우리는 그걸 다 따라가야 된대. 그게 선진국의 사례래. 미국 재산세 얘기를 하면서 뉴저지주는 세율이 2.23%나 된다면서 우리도 따라서 올려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국 정치는. 한국은 재산세율이 너무 낮다고요. 그런데 미시간주는 0.38%고 엘라베마주는 0.4%라는 건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이상한 짓이죠. 한국 정치가 왜 이러느냐?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입 벌리고 가만히 누워서 입에 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치는 그러면 우리가 더 걷어서 네 주댕이에 넣어줄게 이러고 돈 뿌리는 장사질만 하고 앉은 겁니다. 그 돈 살포, 그 정치 장사를 하려니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 세금 올리자는 얘기만 하고 있을 수밖에요. 군중이 그걸 원하니까. 그러니 맨날 정치권이 감히 국민들에게 저 따위 아이디어를 들고 나오는 겁니다. 너 내가 하루 놀게 해줄게. 너네 내가 10만 원씩 나눠줄게. 하루를 더 놀더라도 그것은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자발적인 선택과 계약에 의한 것이어야죠. 우리 회사는 연휴 붙여서 못 쉬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쉬면 회사가 돌아갑니까? 아니죠. 회사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일을 안 하고 도전을 안 하면 우리는 무슨 수로 먹고 삽니까? 남들처럼 자원이 있습니까? 목재가 있습니까? 농사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태양광 발전을 하기엔 해가 안 뜨고 풍력 발전을 하려니 바람이 안 불어요. 노력과 성장, 인적 자원의 생산성 극대화 없이 이 땅에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인들은 뭘 하고 있느냐? 맨날 힐링 타령이나 하고 앉았어요. 성과도 없이, 전쟁터에 나가본 적도 없이, 손에 흙 한 번, 피 한 번 묻혀본 적 없이 맨날 힐링, 나 힘들어, 나 상처받았어, 나 힐링해야 돼, 나 치료받아야 돼. 상처가 없는데 왜 치료합니까? 다치기도 전에 마데카솔만 펴 바르고 있습니까? 예방적 힐링이에요. 맨날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자는 얘기만 하면서 돈도 없는 게 명품부터 사고 월급은 적은데 해외여행은 꼬박꼬박 가야 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할 때 도리어 자신을 위로하기만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안 되는 건 다 남 탓이죠. 내가 안 되는 건 남 탓, 내가 실패하는 건 남 탓, 내가 돈이 없는 건 남 탓. 그러니까 김제 머시기 이런 것들이 취직 안 되는 건 기성세대의 탓이니까 취직하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취직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이딴 개소리나 치면서 떼돈을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개소리를 들으면서 속이 뻥 뚫린다는 그런 놀자판, 남 탓판, 힐링판 때문에
삶이라는 것은 원래 고단한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꿈꾸고 누군가는 이루고 성장하면서 삽니다. 선진국 사례, 여러분들이 아침 7시면 출근해서 점심도 자리에서 빵 뜯어 먹으면서 일하는 선진국 케이스를 못 들어본 것 뿐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과로로 죽는 사람들 얘기가 매년 그치지를 않는데 우리는 월스트리트 하면 맨날 사악한 자본가들이 대낮부터 돈방석을 깔고 앉아서 씨가 물고 위스키나 따라 마시는 그런 장면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워라벨은 워크를 하느라 라이프가 없었던 사람들이 밸런스를 찾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월을 시작도 하기 전에 라벨만 찾고 앉은 거예요. 취직 전에 이미 설정했어요. 자기는 워라벨이 중요하다고, 워라벨을 찾겠다고. 그래 놓고는 라벨이 없었던 사람들이 성장하고 돈을 많이 벌면 앉아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세상은 역시 불공평해. 취직 잘 되는 사회를 만들든가. 다칠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다쳤다고 징징거릴 자격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징징거리는 사람들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아요. 세상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잘못돼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잘못돼 있을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잘못됐었고 고려시대에도 잘못됐었고 중세에도 잘못됐었고 고대 그리스나 고대 이집트도 잘못돼 있었고 인류가 동굴에 모여 살던 그 시절에도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취직이 잘 안 됐고 그 시절에도 먹고 살기 힘들었어요. 심지어 그때는 이재명 같은 게 나서서 돈을 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속이 뻥 뚫리는 강연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에도 누군가는 뭔가를 이루면서 뭔가를 만들면서 살았죠. 우리 앞에는 선택지가 있어요. 놀 것인가, 놀고 싶지만 놀지 않을 것인가, 쉴 것인가, 쉬고 싶지만 성장할 것인가, 남의 잘못을 이야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인가. 도전이 멈춘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성장이 멈춘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노력이 멈춘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유와 번영의 전제 조건이자 결과물이기도 해요. 좌파는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파는 공짜를 싫어하는 사람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공짜 좋아요. 저도 거저 먹는 거 좋아합니다. 우파는 공짜라는 것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놀고 먹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선진 시민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은 딱 그 반대로 가고 있고요. 모두가 놀고 먹을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정부가 와서 돈을 뿌려주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가 그리고 있는 미래라고요. 여러분은 그 일부가 되실 겁니까? 아니면 표준 정규 분포의 극단, 아웃라이어가 되실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각자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